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3월 26일인데요. 오늘 3월 26일 오늘부터 신축주택, 주택수가 제외가 확정이 됐습니다. 신축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등 주거 공급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형 신축주택이죠. 일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키워드가 어떤 거였나요? 바로 주택수 제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택수 제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바로 주택수 제외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서민 주거 안정화 및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소형 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수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3월 19일 날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 3월 26일이죠. 오늘 날짜입니다.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겁니다. 오늘 3월 26일부터 주택수 제외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사례 1, 사례 2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사례 1 같은 경우는 신축 소형주택이죠. 빌라를 구입을 했을 때의 사례고 밑에 아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관련해서 그만큼 이익을 봤다, 세금 절약을 했다 이런 사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올해 1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지방세 지원 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 2월 20일에서 3월 10일 날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차관 회의 3월 14일 날 차관 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3월 19일에 의결을 거쳐서 공포 3월 26일이죠. 오늘 날짜입니다.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월 26일부터 어떻게 된다?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가 제외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1월 10일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주택 구입 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주택수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 주택,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비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 시장 등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은 어떤가요? 조금씩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이죠. 소형 주택, 빌라의 경우는 전세 시장이 그만큼 악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월세의 전향으로 방향을 트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전세 사기 영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전세를 놓는 분들이죠. 임대인 같은 경우도 이런 전세를 놔야지 그만큼 갭 투자를 하면서 내 투자 금액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공급 물량이 딸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정부도 이런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거의 후속 조치로 바로 주택수 제외 효과를 26일부터 확정 발표한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지방 미분양 주택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바로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혜택도 같이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소형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주택을 취득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대책 발표일 바로 1월 10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로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죠. 주택임대사업자 유상취득에 대하여 60일 이내
임대 사업자를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은 수도권의 6억 원 이하, 그리고 그 외에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기간 내에 사야 되는 겁니다. 언제? 24년도 1월 10일 이후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이 2년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수가 제외된다. 그런데 기존 주택이죠. 이때 준공이 된 주택 말고 기존 주택이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똑같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취득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비조정 지역,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서초, 강남, 송파, 이제 용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투기 과열 지구죠.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취득세를 보게 되면은 1주택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2주택까지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최대 3%, 그 다음에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8%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취득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A주택, 뭐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B라는 주택을 이제 샀습니다. B라는 주택. 말 그대로 여기 우리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주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주택이 되는 거죠. 이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조정 지역 내에서는 어떻죠? 말 그대로 이 주택까지는 1%에서 3%입니다.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C라는 주택을 구입을 한 겁니다. C라는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C라는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이 B라는 주택이죠. 이 B라는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주택일 때는 몇 프로죠? 바로 8%의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 주택, B라는 주택이 주택수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주택이 되니까 말 그대로 여기도 1%의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플러스해서 D라는 주택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주택수가 제외가 되니까 이 주택도 또 1%. 이렇게 주택수가 계속해서 늘려가더라도 이때 언제?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는 주택수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세법 하위 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말 그대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 말 그대로 주택수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라는 거주주택이 있으면은 이 거주주택 플러스해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한다. 그러면은 취득세율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을 주택수 제외가 되는 1.1%에서 1.3%의 취득세를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에 조그맣게 1, 2,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축 소형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이 된 건물을 취득을 해야 된다. 24년도 1월 10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건물이 완공이 된 이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았을 때 이 취득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을 보시게 되면 기축 소형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똑같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이하의 빌라들 얼마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억이 기준가가 된 겁니다. 6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못 보겠죠. 그러면은 5억 중반 아니면 5억 초반 4억대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겠죠? 6억으로 껑충
퉁퉁 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가격 자체가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6억으로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솔직히 동의서만 거둬도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매가 자체가 뜁니다. 6억 이상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준공이 된 신축 주택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건설 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이하로 준공이 된 신축 물건이 나올까요? 정말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 쪽 아니고서야 정말 중심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로 지금 매매가가 나오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6억 이하의 물건을,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축 빌라가 한 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빌라가 한 채가 있어. 근데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를 만들어서 내 거를 등록을 해야지. 그러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한테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 빌라를 사서 임대 사업자를 만들어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준공이 된 신축 빌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시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5월달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주택수 제외 효과를 3월 26일부터 확정적으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불안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발표만 하고 시행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총선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아직까지는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울 것은 바로 재개발 쪽입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소형주택 안정화 방안, 소형주택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보증보험 126%도 완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주택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포커스를 잡으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정말 서울의 아무 지역이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서울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임장활동 하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게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